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우양산업주식회사입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의 금융기관 탭에 추가로 등록하십시오. 됐지요?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하고 금융기관 탭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입력하자. 커서 맨 아래쪽에 딱 위치시키고, 그지? 입력합니다. 코드 번호 98006. 이름이 하나은행. 유형이 보통예금이네요. 1번 보통예금 선택하고요. 상세 내용 이제 오른쪽에 적습니다. 계좌 번호 4730-04-237007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 종류가 자유예금이라고 돼 있네. 예금 종류에서 자유예금 이렇게 타이핑했고,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여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자, 사업용 계좌여라고 돼 있습니다. 자, 작업하자. 사업용 계좌 여기 있네, 그지? 여라고 1번 여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등록하십시오.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클릭해서 자, 이제 우리가 작업할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는데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다, 그지? 826번. 그래서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타이핑으로 826 이렇게 작업하면 커서가 826번 코드로 딱 이동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름이 도서인쇄비 계정 과목이네. 요거에 대해서 대체조교에다가 현금 조교 말고 대체조교에다가 3번이라고 번호 붙이고 명함인쇄비 미지급 이렇게 등록합니다. 됐지요? 명함인쇄비 미지급. 오케이. 이렇게 작업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우양산업주식회사의 전기말 현재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자력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틀린 거 고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시고 오른쪽 작업한다. 자, 화면 이렇게 좀 이동할게요. 자, 그리고 시험지 화면도 약간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자, PS폴 주식회사 1000만 원입니다. 금액 수정 100000000 그리고 주식회사 코칭원은 맞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패션왕이라는 곳이 있다, 그지? 요거 추가 입력합시다.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F2키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패션왕이라는 요 거래처를 불러오고 금액 입력합니다. 2천만 원 타이핑했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표시되고 있는 빨강 색깔 차액이 없어질 거다, 그지?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차액이 0이 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급어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작업한다, 그지? 화면 왼쪽에서 지급어음을 선택하고 이제 오른쪽 작업합니다. 자, 다시 조금 이동합니다. 자, 주식회사 대한에 대해서 1,000만 원입니다. 금액 수정합니다. 1000000 그리고 러브앤쇼라는 곳에 1,000만 원 있다, 그지? 추가 입력합니다. F2 키 눌러서 검수장 띄우고 러브앤쇼라는 거 불러와서 1,000만 원 타이핑하고 엔터키 칩니다. 이렇게 해서 차액이 0이 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합니다. 됐습니다. 자, 작업했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시험지 위치 원래 화면으로 좀 이동시켰고 됐지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8월 20일 해외 거래처인 화웨이사에 수출했습니다. 선적일이 8월 10일. 이렇게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이를 즉시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했습니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그지? 보통예금으로 환전되어서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을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그지? 자,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적혀서 없어집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됐지? 자, 거래처는 화웨이사. 금액 얼마입니까? 3만 달러 곱하기 올 수출할 때 선적일 이때 8월 10일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습니다. 3만 곱하기 1,200 3,600만 원으로 애당초 차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없앤다 이겁니다. 3,600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 없어진다.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환율은 달러당 1,250원입니다. 1250 곱하기 3만 하면 3,750만 원. 엄청 큰 돈이 들어온다, 그지? 회사 이익 보았습니다. 이익 본 부분은 대변에 외환차익이라는 수익 증가로 기록합니다. 얼마요? 150만 원. 요 150만 원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지? 애당초 환율보다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겼다, 그지? 그래서 이익 본 겁니다. 달러당 얼마만큼씩? 50원씩 이익 본 거고요. 몇 달러? 3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3만 이렇게 계산하면 150만 원이라는 외환 차익이 이렇게 분석됩니다. 됐지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네요. 다시 금액 분석해 보았고요. 자, 입력합니다. 메뉴 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차변, 대변부터 할까? 대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고요. 거래처는 화웨이라는 거래처. 금액 3600000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옵니다.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그지? 3750000 그리고 대변에 외환차익이라는 수익 증가를 기록합니다. 외환차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하자. 됐지요?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3일 사채 1,000만 원 액면금액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980만 원에 만기 전에 매입 상환했다. 사채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은 2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우리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회차에서 이 문항은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출제 범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된 거다 이겁니다.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쉽지만 가끔은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한번 끌적거려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 3점짜리 문항 한 개 틀렸다고 해도 합격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는 거 나왔다 당황하지 말자. 그것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지요? 자, 틀려도 되고요. 출제되었으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우리 전산 세무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게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사채의 발행 회계 처리 공부했다, 그지? 사채 발행 중에서 할인 발행이다 이겁니다. 자, 사채의 할인 발행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자, 복습해 봅니다. 액면금액 1,000만 원인 사채를 발행했답니다.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기록됩니다. 부채의 증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고요? 돈 들어오는 게 액면금액보다 좀 작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할인 발행이라고 이름 불렀다, 그지? 그리고 액면금액이랑 돈 들어오는 거랑 차이 금액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회계질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25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25만 원 이렇게 차변 기록되면 돈은 얼마 들어왔겠습니까? 1,000만 원이랑 1,000만 원에서 25만 원 뺀 975만 원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요게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였습니다. 됐지요? 여기 우리는 요 내용을 공부했는데 지금 내용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사채 발행해서 돈을 좀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회사 사정이 좀 나아졌답니다.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빚을 빨리 갚아버리고 싶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채의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 회사 돈이 좀 생겨가지고 그 사채라는 빚을 부채를 갚아버리는 분계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매입 상환이라고 부른다. 외부에 뿌려놓은 발행해서 뿌려놓은 회사채라는 유가증권을 돈 주고 구입해 와가지고 찢어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라고? 사채라는 부채를 갚아버리는 과정이다. 됐지? 만기되기 전에 돈이 좀 생겨서 상환하는 거래이고요. 자, 이렇게 회계처리 한답니다. 상환 회계처리. 발행의 정반대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돈이 나갑니다.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대변에 돈 나가는 거 적습니다. 자, 돈이 보통 예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당좌 수표 발행해서 돈 나갔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변을 당좌 예금, 당좌 예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 얼마 줬습니까? 980만 원. 980000 됐지? 그 다음에 사채라는 부채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차변에 사채 없어집니다. 1,000만 원 없어지죠. 그리고 사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에 딸리는 꼬리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없어집니다. 처음 발행할 때는 차변으로 기록했었어. 없어질 때는 대변으로 회계처리를 했거든, 그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 980만 원을 조금 위치 이동할게. 당좌예금 980만 원을 요 밑으로 적을게. 이동합니다. 당좌예금 980만 원. 그리고 그 원래 있던 위치 여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적읍시다. 그래야 조금 보기 편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앱니다. 25만 원. 됐지요. 그리고 이제 당재금 이렇게 돈 나갔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리자. 이렇게 표시됩니다.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는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감소하니까 차변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사채라는 부채뿐만 아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이렇게 기록되다 보니까 요 그림으로 좀 그려서 순액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순액으로 따지면 차변으로 기록되는 부채의 감소 금액은 얼마라고요? 975만 원이다 이겁니다. 975만 원이라는 부채의 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돈 나가는 거 적습니다. 980만 원 돈 나갑니다. 이제 요 두 금액을 비교한다 이겁니다. A랑 B랑. 부채가 순액으로 없어지는 거는 975만 원 없어집니다. 돈은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980만 원. 회사는 손해본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얼마만큼? A 빼기 B 차이 금액만큼 손해본 거지. 얼마? 9750,000이랑 980만 원 비교하니까 5만 원 손해봤습니다. 5만 원을 손해봤으니까 차변에 비용 증가로 기록합니다. 당연하다 그지? 그겁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비용 계정 과목이고 이름이 사채 상환 손실이랍니다. 사채를 갚는 과정에서 상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좀 손해봤다 이겁니다.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를 5만 원 기록합니다. 어렴풋이 일리 있어 보입니까? 그 정도 이해가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 가지고 열심히 한번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중에 전산 세무 과정에서 공부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했고 이제 요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분석한 내용을 이제 입력합니다. 자, 됐지요? 위의 내용은 그럼 지울까요? 위의 내용 좀 지울게. 이렇게 지우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열심히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자, 차변부터 적을까? 차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없어집니다. 금액이 1,000만 원. 대변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적힙니다. $25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에 돈 나가는 거 적습니다. 당좌 예금이라고 적는다. 980만 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5만 원. 아시겠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84만 6천 원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해당 이자 수익의 원천징수세액은 15만 4천 원이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계지요. 자, 이자 받았다 이겁니다. 자, 이자 명목으로 자, 대변에 이자 수익 기록합니다. 수익의 증가. 돈 들어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이 846000이랍니다. 이자 받는 과정에서 원천징수가 되었답니다. 슬퍼할 필요 없다 그지? 나중에 될 법인세를 미리 낸 성격이고 자산 계정 과목인 선납세금으로 기록합니다. 154,000 차변 기록. 그래서 차변 회계 처리 분석했고 그러면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 이자 수익은 얼마라는 뜻입니까? 요거 두 개 합한 거지 뭐. 그지? 846000 플러스 154,000 100만 원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대변에
수익 증가로 기록하고요. 자, 차변은 100만 원 중에서 15만 4천 원이 원천 징수되고 떼이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들어온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9월 30일 자, 대변부터 적을까? 대변의 이자 수익 100만 원 그리고 차변 선납세금부터 적읍시다.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이 일단 기록됩니다. 원천 징수되었다 이겁니다. 154000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25일 업무용 비품을 500만 원에 구매하면서 대금은 대표이사 김사공의 개인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증산하기로 했다.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 명을 입력하십시오. 자, 비품 구입했습니다.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500만 원. 자, 돈 주면 되는데 우선 대표이사 돈 개인 돈으로 주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답니다. 좀 특이한 거래이지만 제시된 대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지? 대변을 가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하자.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관리합니다. 누구? 김사공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대표이사 김사공. 우리가 내야 될 돈을 대표이사가 미리 냈거든. 나중에 돈 누구한테 우리 돈 줘야 됩니까? 김사공한테 돈 준다 이겁니다. 그지? 얼마? 금액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정산하기로 했다. 오늘은 보통예금 돈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돈 나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25일을 회계 처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10월 25일 차변에 비품 500만 원 대변 가수금이라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계정 과목 쓰고 거래처를 김사공이라고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8일 10월분 건강보험료 66만 2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됐죠? 건강보험료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이 아래와 같답니다.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33만 1천 원이고요.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분 33만 1천 원. 됐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원래 직원이 다 내야 되는 거를 절반만 직원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도록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 직원 부담하는 거는 월급 줄 때 이미 떼놓았다 그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자,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331000 그리고 우리 회사가 생돈 내야 되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종업원 부담분은 전월 급여에서 원천 지수했고 떼놓았고 알고 있다.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회사 생돈 내니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겁니다. 됐지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증가 기록합니다. 다만 코드 번호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지? 800번대 코드와 500번대 코드. 800번대 코드는 22만 원. 500번대 코드는 111000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은 이제 전부 합한 거를 662000을 돈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됐지요? 이렇게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자,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차변부터 할까? 차변에 예수금 이라는 부채의 감소 331000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코드 220000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이번에는 500번대 코드 111000 그리고 대변은 그거 전부 합한 거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662000 입력 완료. 됐지요? 자, 6번 문항 봅니다. 11월 13일 당사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700만 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고요. 이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답니다. 제품이 없어졌습니다. 대변에 제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에 불나서 손해봤습니다. 제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다. 다만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타겟형 대체니까 적요 8번을 적어주자 이겁니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1월 13일 대변에 제품 적요란에 8번 적어준다. 그리고 금액 7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항 8월 5일 주식회사 영진 어페럴이 판매했던 화면 약간만 올릴게요. 이렇게 됐지요. 주식회사 영진 어페럴에 판매했던 제품이 반품이 되어서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그냥 진행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매출했다가 일부 금액이 반품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그지? 이런 거를 매출 환입이라고 부른다 그지? 매출 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지? 그런데 우리는 반품되기 전 금액으로 일단 세금계산서 끊었으니까 반품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지? 그겁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끊었고 자. 입력합니다. 유형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다 그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입장이니까 유형란은 11 과세로 입력하고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처리 애당초 대변의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그거를 이제 각각 감소시키면 됩니다.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할 때 그냥 상단부에 마이너스 입력하면 하단부로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오잖아. 그지? 그 끌려오는 금액을 그대로 활용해서 작업 진행하자 이겁니다. 됐지요? 그다음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수량 단가에 뭔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도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메뉴부터 열어야 되겠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유형 11 과세로 입력하고 품목란은 의류 수량 마이너스 10개 됐지요. 단가는 2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마이너스 250만 원, 마이너스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거래처는 영진 어페럴, 전자외부 분계, 그지? 상단부의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오잖아. 요걸 그대로 활용하자. 제품 매출을 감소시킨다, 그지?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회계 처리.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 됐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11일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하여 미국 LA 테크놀로지에 직수출하는 제품 100개
개당 150달러래요. 요거의 선적을 완료했다. 대금은 선적 당일 원화로 환전하여 전액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선적일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원으로 가정한다. 단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란 16 수출이고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금액 계산합시다.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원칙은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선적일보다 빨리 달러 받아서 선적일보다 빨리 환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환가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 아니다 그지요? 원칙에 따라서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과세표준 계산하면 되고 금액 계산해 봅니다. 자, 한 개당 150달러고 100개입니다. 그러면 달러로 150 곱하기 100 15,000달러네. 그리고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입니다. 과세 표준 1,800만 원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를 입력하면 되겠네. 8월 11일 자, 유형란은 16 수출입니다. 공급가액은 180000000 그리고 거래처는 미국 LA 테크놀로지라고 영어로 LA라고 검색하면 되겠지. LA 됐고 자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는 영세율 구분을 적어준다 그지? 직접 수출한 겁니다. 1번이라고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자 분계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맞고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상단에서 끌려오는 1,800만 원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지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8월 14일 주식회사 영흥원단에서 원재료를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청청패션이 발행한 약소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원재료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유형은 50일 과세고요. 회계 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소금을 돈 대신 주었답니다. 이런 거를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부른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받을 어음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계정 과목 2개다 그지? 대변에 현금, 대변에 받으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분석 끝났고 입력하면 되고 다만 자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받을 어음이라고 했다 그지? 그 받을 어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문구가 한 개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주식회사 청청패션으로부터 애당초에 약소금을 받았었잖아 그지? 그거를 차변의 회계 처리 뭘로 했었다고? 받을 어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그 차변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고 차변을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했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요 약소금을 우리 회사 주된 영업 활동인 제품 매출하고 나서 제품 매출 대금으로 애당초에 약소금 받았다라는 문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지?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약소금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구 한 개 추가합니다. 소지하고 있던이라는 요 내용 앞에 매출 대금으로 받아라는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제품 매출하고 약소금을 받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을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그 차변 받을 어음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를 기록하는 거다.
그지? 그리고 대변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는 뭘로? 주식회사 청청패션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의 일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됐지요? 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명이나 품목이나 뭐 똑같은 의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요? 오케이, 입력합니다. 자, 8월 14일 50일 과세고 품목란에 청원단 적어줍니다. 수량 1300, 단가 5000, 그러면 공급가 650만 원, 부가세 65만 원 기록되고, 주식회사 영흥 원단, 그렇죠. 그리고 전자 여부 분계 차변의 원재료 맞고, 자, 대변을 현금이라고 적고 부가가치세 부분을 현금 지급했답니다. 부가가치세가 얼마입니까? 65만 원이다, 그지? 650000.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으로 기록했던 받으러움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로 기록한다. 어음의 배수양도. 그리고 받으러움의 대변 거래처는 어디다고? 주식회사 청청패션이라고. 청청패션.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지요? 4번 문항 봅니다. 9월 25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박영희에게 여성용 정장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우리가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발행했습니다. 유형이 무엇입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22가 될 거고요. 회계 처리, 대변에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현금 적으면 될 겁니다. 됐지요? 다만 이 문제의 경우 여성용 정장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제품을 판 건지 상품을 판 건지 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복수 정답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구 추가 한 개 합시다. 여성용 정장 팔았는데 이거는 제품이에요. 그지? 여성용 정장 옆에 제품이라는 이러한 문구 한 개 추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수 정답 여지 없다, 그지? 제품으로 제품 매출로 대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9월 25일 자, 유형 매출이면서 현과 22번이다, 그지? 에이. 공급가액란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딱 금액 갈라진다, 그지? 에이. 자, 입력합니다. 33만 원 입력합니다. 엔터키 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갈라졌고 상대방 거래처는 박영희랍니다. 박영희. 그 다음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현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28일 사업자인 정상숙 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면세 항목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토지 구입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받았다. 됐지요? 유형 53 면세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의 경우도 전자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습니다. 전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자란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12월 28일 53 면세고 공급가액이 얼마요? 5천만 원.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가 정상숙 부동산 전자외부 정확하게 체크하자. 그리고 회계 처리 차변의 토지 대변을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됐지?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30일 영업부 김영미 사원은 주식회사 다이사
에서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간식용 다과 및 음료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고 법인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됐죠?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 샀습니다.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고요.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지?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거 맞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과 57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복리후생비이면서 800번대 코드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니까 외상 거래를 의미한다, 그지? 대변을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신용카드 거래니까 거래처를 상대방 가게 주식회사 다이사가 아니고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로 입력한다 이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2월 30일 매입이면서 카과 57번이다, 그지? 자,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1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끼치면 물건값 10만 원, 부가가치세 만 원으로 싹 갈라지고요.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다이사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였습니다. 자, 분계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영업부니까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거니까 8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거래처가 상단부에서 끌려오는 주식회사 다이사 아니고 뭘로 국민카드라는 카드사로 고쳐져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 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와 하단부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적어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 메뉴 다 씁니다.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1번 문항 7월 30일 한국식당 일반 과세자로부터 제조부 직원들이 회식비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해당 영수증을 영업부의 비용으로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고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요? 유형은 부가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을 유형으로 입력하고 회계처리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을 무언가 돈 지출한 그걸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대변 회계처리를 확인하려면 일반 전표 입력면에 입력되어 있는 기존의 전표 내용을 확인해야 대변 회계처리 계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자, 먼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7월 30일자 분계를 확인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7월 30일 자, 대변이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네. 새롭게 정확한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대변을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왜? 대변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치라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기존에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지우기로 하고 정확한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부터 합시다. 그래 놓고 요거를 지우면 되겠다. 자, 메뉴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30일입니다. 유형 60일 현과 공급가액란에 33만 원 타이핑하고 엔터 끼치면 30만 원과 3만 원으로 싹 갈라진다. 그지?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자, 상대방 거래처
한국식당이네요. 한국식당. 자, 분계.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다. 그리고 대변을 그지? 대변 계정 과목이 뭐다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요 현금 34만 원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대변에 현금 33만 원 이렇게 하면 정확한 내용 입력되었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엉터리 전표는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2번 문항 12월 13일 일반 전표에 멋진 패션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멋진 패션에 대한 외상 매입금 7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됐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12월 13일 입력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12월 13일. 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는데 완전 엉터리다 이겁니다. 보통예금 돈 들어온 게 아니고 보통예금 돈이 나간 거래. 그지? 정확한 내용 분석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이 차변이 아니고 대변이 되겁니다. 보통예금이 대변이야. 700만 원. 그리고 그거는 왜 나갔냐면 외상 그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돈 나갔답니다. 그지? 그래서 차변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다. 그래서는 멋진 패션,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엉터리로 회계 처리한 거다, 그지? 그래서 뭐 요 내용에서 뭐 수정해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요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고 정확한 내용을 아래쪽에 새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아니 외상 매입금, 그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멋진 패션 7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용은 체크해서 삭제해 버린다. 됐지요? 수정 완료. 자, 그 다음에 열린 메뉴 전부 닫고 이제 문제 5번 결산으로 갑니다. 1번 문항 2022년 10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모품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여 올바른 기말수정 분계를 하십시오. 단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됐죠? 단골 메뉴다, 그지? 너무 쉬우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료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랍니다. 합산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겁니다. 자, 소모품을 구입한 거는 40만 원 구입했습니다. 근데 기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것이 23만 원이랍니다. 그지? 그러면 재무제표에 최종 반영되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라는 겁니까? 자, 잠깐 요 시험지 화면 잠깐 내리고 백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분석합니다. 자, 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돈 나갔다고 가정할까요? 얼마? 40만 원. 그리고 차변 정확한 장부 작성은 이겁니다. 차변에 올해 사용한 거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코드다, 그지? 800번대 코드.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최종 반영돼야 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23만 원. 그러면 17만 원이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지? 요게 정확한 결론값인데, 자, 일반적으로 자, 기중에 비용 처리한다면 대변을 현금 40만 원 기록했을 거고 차변을 기중에 전부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수정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확한 결론값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차변 소모품비가 너무 크잖아.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만큼을? 23만 원만큼을. 그러면 40만 원 빼기 23만 원, 17만 원이 최종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 23만 원. 그지? 그래서 요 두 날짜의 분계를 합해 보면 정확한 결론값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요게 기중에 지출한 거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한 케이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중에 지출한 걸 전부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좀 변형되어야 되겠지. 변형되었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 그지? 대변에 현금 지출한 거를 전부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회사는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그러면 기말수용 분계 정확한 결론값으로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변에 현재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너무 쓸데없이 크다, 그지?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얼마만큼을? 17만 원만큼을. 그지? 그러면 40만 원에서 17만 원 뺀 23만 원이 자산으로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을 소모품비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한다. 800번째 코드다, 그지? 17만 원 이렇게 기말수용 분계하면 요 두 날짜의 분계 딱 합하면 정확한 결론값이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기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이제 판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요 아래쪽 케이스고 기말수용 분계는 요거가 되는 거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분석했고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지워버리고 결론값만 남겨둡시다. 됐지? 자, 저 정도 지우고 작업 진행하자. 자, 시험지 화면 다시 올리고요. 그리고 메뉴 다시 올리고 메뉴입니다. 수동결산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고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계정 과목인데 800번대 코드다. 17만 원. 그리고 대변은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17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지? 자산으로 기중에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 2번 문항 미국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해일에 대한 원재료 수입대금 500달러에 대한 결산 분개하십시오. 매입일 당시 기준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기말 결산일 환율은 달러당 1,300원으로 환율이 올랐답니다. 결론 우리 추측할 수 있다, 그지? 환율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나도 좋을 거 없다, 그지? 우리 회사는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그리고 차변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됐죠? 자, 기말 환율로 따지면 부채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500달러 곱하기 1,300 65만 원이 됩니다. 원래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은 500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5만 원 계산되지만 요 플러스는 하나도 좋을 거 없다 이겁니다.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요 15만 원은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손해봤어. 1달러당 얼마씩? 300원씩. 300원씩 손해받고 달러로는 500달러입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500이라고 하면 15만 원이라는 요 금액이 다시 도출됩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수동결산. 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해일. 금액이 15만 원. 그리고 그거를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됐지요? 3번 문항 기말 현재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에서 장기 차입금 4천만 원의 만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할 예정이랍니다. 원래는 엄청 긴 기간을 만기로 해서 돈 빌려왔습니다.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였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번 재표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기가 올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도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로 기록하면 안 된다, 그지? 유동 부채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새로운 이름의 부채 증가를 기록합니다.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 됐지요? 입력합시다. 자,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거래처는 기업은행. 금액 얼마요? 4천만 원. 대변에 새로운 이름의 부채 증가, 유동성 장기 부채. 기업은행이 거래처고 금액 4천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이번 회차 보니까 세 문항 전부 다 수동 결산으로 출제되었다, 그지? 그러면 일반 점표 입력 메뉴만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결산 문제 해보았고 메뉴 닫습니다. 마지막 문제 6번 조회 보겠습니다. 1번 문항. 올해 6월 30일 현재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산 계정 과목에 대한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보고 싶답니다. 재무 상태표 메뉴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자, 두 메뉴 전부 다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6월 30일로 조회합니다. 자, 자산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래. 금액 잔액이 얼마입니까? 3,300만 원. 됐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6월 됐지요? 자산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 3,300만 원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내용 입력합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하단부에 그지? 주어의 답안란이 있습니다. 3300000 닫기 클릭하고 자, 2번 문항 봅니다. 5월의 판관비 중에서 발생액이 제일 큰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금액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다, 그지?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엽니다. 자,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보면 판관비가 나옵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보이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비용이다, 그지? 비용은 증가하면 차변 쪽에 기록됩니다. 차변 쪽의 계열에 표시됩니다. 감소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증가만 했다, 그지?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금액이 큰 거를 찾아봅니다. 뭡니까? 요거 3345500이 제일 크고 계정 과목이 뭡니까? 접대비 계정 과목입니다. 됐죠? 자, 묻고 있는 게 뭘 묻고 있다고? 발생액이 제일 큰 계정 과목을 묻고 있습니다. 금액은 굳이 입력할 필요 없네. 계정 과목 이름이 뭐다고?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라고 답을 하면 되겠네. 접대비 계정 과목.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답안 작성합니다. 계정 과목명 접대비의 됐습니다. 3번 문항
5월의 매출 중에서 신용카드 판매분의 공급 대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제품 매출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준 거다, 그지? 그 내용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17카과라는 유형으로 입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메인 매출장 메뉴를 통해서 17카과 유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주의하면 되겠지. 그리고 주의합시다. 묻고 있는 게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는 물건값인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 합한 거를 말한다, 그지? 됐습니다. 메뉴 엽니다. 메인 매출장 메뉴 클릭. 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다, 그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자, 유형은 매출 중에서 17카과를 묻고 있다. 됐습니까? only 한 건이네. 5월 31일 한 건.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하단부 회계 처리도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매출하면서 차변을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했구나. 그리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당연히 신용카드사로 이제 기록했었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었거나 그게 17카과 유형으로 입력되었고,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나와 있는데 묻고 있는 거는 그지? 공급 대가야. 요것도 합한 787000을 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787000. 참고로 이제 답 쓰면 되고요. 이제 참고로 하나만 잔소리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도 될 거야. 자,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면서 제품을 팔았다고. 그러면 그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될 겁니다.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자, 참고로 확인해 볼게. 부가가치 모듈에서 부가가치 신고서. 자, 기간은 5월달 거래니까 4, 5, 6월에 해당하는 일기 확정 신고서일 겁니다. 자, 그지? 일기 확정 신고서. 4월부터 6월까지. 그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3번 라인에 반영될 거라고. 됐지? 신용카드 매출원표를 발급하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자, 그러나 여기 있는 금액은 바로 보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요 3번 라인에 적혀 있는 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4, 5, 6월 요 세 달치에 대해서 뭔가 묻는 게 아니고 only 5월 달만 묻고 있으니까 일단 사용 못 합니다. 그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3번 라인에 적혀 있는 거는 뭐라고? 의미가 우리 회사가 물건 팔면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것뿐만 아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도 3번 라인에 적힌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요 금액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인지 현금 영수증 발급인지를 요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부가가치 신고서가 아니고 메인 매출장으로 접근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가끔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정답 입력합시다. 자,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자,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3번 문항 정답 787000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별 회차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